일시불로 할까 3개월 할부로 할까 고민하다가 일시불로 구매한 노트북입니다. 오늘 성능 리뷰를 진행할 노트북은 ASUS ROG 스트릭스 G712LW입니다. 인텔의 10세대 프로세서와 RTX 2070을 탑재한 17인치 대형 게이밍 노트북이죠. 라이젠이 데스크탑을 넘어 인텔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노트북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게임은 인텔이란 말을 하잖아요. 최근에 라이젠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을 몇 가지 테스트해봤지만 라이젠 4000번대 노트북에는 RTX 2060보다 더 좋은 그래픽을 탑재한 노트북이 출시되지 않는데 이 노트북은 RTX 2070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결론은 뻔합니다. 이 노트북보다 더 게이밍 성능이 뛰어난 라이젠 노트북은 사실상 없죠. 하지만 소음이나 발열은 어떨까요? ASUS가 라이젠 게이밍 노트북에는 거지같은 쿨링 모듈을 탑재하고 인텔 게이밍 노트북에는 리퀴드 메탈 서머를 바른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는 조금 복합적으로 나타난 듯 합니다. 제가 이걸 구매한 가격은 윈도우 미 포함 기준 179만원이었습니다. 세부 스펙으로는 인텔 10세대 i7 10750H 헥사코어 CPU를 탑재하고 있는데 i7 8750H, i7 9750H와 마찬가지로 14나노 공정의 헥사코어입니다. GPU는 RTX 2070을 탑재하고 있고 아쉽게도 슈퍼는 아닙니다만 맥스큐가 아니고 115W의 정규 랩탑용 TDP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쉽게도 옵티머스입니다. G-Sync는 USB-C 단자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출력할 때만 지원된다고 하네요. 램 슬롯은 2개에 듀얼 채널 16기가 2933MHz DDR4 하이닉스 램이 탑재되어 있고 SSD는 총 3개의 M.2 슬롯이 있으며 기본 용량은 512GB입니다. 근데 인텔 660p 보급형 QLC SSD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급형인 건 뭐 당연하다 쳐도 QLC는 좀 걱정스럽죠. 적어도 ASUS가 라이젠, 인텔을 차별하지 않고 구린 부품을 넣어주는 건 잘 알겠습니다. 17.3인치 풀 HD 144Hz 디스플레이 탑재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무선 랜은 와이파이 6 지원하는 AX200 랜 카드입니다. 내부에 접근하려면 겉에 보이는 십자 나사만 전부 풀어주시고 틈을 잘 노려서 뜯으면 됩니다. 다만 합판 LED와 연결된 전선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확 열어지키지 말고 살살 열어주세요. 쿨링 구조는 2개의 쿨링팬과 5개 히트파이프 그리고 3군데 히트싱크를 통해서 후방과 우측면을 통해서 열기가 배출되게 됩니다. ASUS 아모리 크레이트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일런트, 성능, 그리고 터보 모드 중에서 작동 모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전 이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성능 모드를 기준으로 테스트하였고 터보 모드를 같이 테스트한 경우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에어컨을 틀어 실내 온도를 25도로 유지한 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스로틀 스탑이나 인텔 XTU를 통해서는 언더볼팅이 불가능하지만 부팅 화면에서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 그 다음 F7을 눌러 어드밴스드 모드에 진입하면 전압 조절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80mV까지 언더볼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마이너스 50mV만 언더볼팅을 주었습니다. 이 정도의 언더볼팅은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부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상태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CPU의 성능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R20입니다. 성능 모드에서 부스트 시 최대 CPU 전력 84W, 4.2GHz 클럭, CPU 온도 93도를 찍고 잠시 후 60W로 전력이 떨어지고 3.8에서 3.9GHz 클럭에서 약 80도 정도로 유지되었습니다. 점수는 3143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터보 모드에서는 CPU의 전력이 87W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4.2GHz 클럭을 테스트 종료까지 유지하며 CPU 코어 온도는 9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최대 92도를 찍었습니다. 점수는 3280점이 나왔습니다. 자, 작년에 ASUS GU502GU의 i7 970H와 비교해보면 분명히 점수가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그런데 소비 전력도 올랐고 발열도 올랐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는 CPU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르누아르 고성능 프로세서의 시네벤치 점수와 비교하면 훨씬 점수는 떨어집니다. 르누아르 쪽이 훨씬 전력을 덜 쓰는데 말이죠. 다음으로 긱벤치입니다. 싱글코어 1247, 멀티코어 6379점으로 이 역시 9세대 인텔보다 높고 르누아르보다 싱글코어 점수는 다소 높지만 멀티코어 점수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렌더 CPU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대표적인 테스트용 파일인 블렌더 BMW 파일을 CPU 렌더링 하는데 4분 31초가 소요되어 헥사코어 CPU 치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지만 마찬가지로 르누아르에는 밀리는 모습이죠. 컴퓨터의 일상적인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 10에서는 총점 5385점으로
스펙에 비하면 썩 높은 점수라고는 하기 어려운 점수를 마크했습니다. 다음으로 3D 마크입니다. 성능 모드, 터보 모드에서의 벤치마크 점수를 각각 제시하겠습니다. 자, 랩탑용 RTX 2070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데스크탑용 RTX 2060의 점수와 비슷하고 랩탑용 RTX 2070 슈퍼 맥스 Q와도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터보 모드에서는 성능 모드와 비교해서 그래픽 점수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젠 게이밍 노트북은 RTX 2060이 최고 사양이기 때문에 2070의 점수에는 따라올 수 없습니다. 3D마크 타임스파이에서도 비슷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최신 다이렉트 11을 지원하는 게임의 경우 파이어 스트라이크보다는 타임스파이 점수가 좀 더 게임 성능과 직접적 연관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타임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성능 모드에서 97.2%로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CPU의 온도는 90도를 넘나들고 GPU의 온도는 80도 정도에서 안정화되는 등 내부 온도의 상태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입니다. 최신 버전인 14.3.2 버전으로 테스트하였고 소니 카메라 4K 소스에 색보정과 전환 효과를 적용한 4분 52초 H.264 4K 시퀀스를 유튜브 4K 프리셋으로 인코딩하는데 2분 38초가 걸렸습니다. 더 좋은 CPU를 가진 에어로 15 올레드나 TFG 5476H 등과 비교해도 더 빠른 인코딩 속도를 보여줬는데 이는 H.264 시퀀스를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하여 인코딩하였기 때문에 인코딩 속도가 CPU보다도 그래픽카드 성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인코딩뿐 아니라 인터넷 방송 등에서 화면을 송출하거나 할 때도 CPU 인코더가 아니라 엠뱅크 등 하드웨어 인코더를 사용한다면 그래픽카드가 중요할 거고요. 또 어도비 프로그램의 성능을 표준화시켜 측정할 수 있는 툴인 푸젯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 점수 확인하였고 오버럴 597, 익스포트 53, 플레이백 66.3으로 라이젠 게이밍 노트북보다 떨어지지만 에어로 15 올레드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PU 성능은 에어로가 더 우월하지만 GPU 성능이 ROG 쪽이 더 우월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게임 테스트입니다. 각 게임들은 성능 모드와 터보 모드에서 각각 프레임 체크를 하였습니다. 먼저 레드 데드 리뎀션 2 그래픽 설정에서 프리셋 파만 가장 높은 쪽으로 설정하고 기준으로 성능 모드에서 평균 55.9프레임, 터보 모드에서 평균 58.1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RTX 2060을 사용한 TFG 5476H보다 더 높은 프레임이었습니다. 배틀로얄 게임인 에이펙스 레전드는 프로 훈련장에서 성능 모드 평균 136프레임, 1% 하위 105프레임, 터보 모드에서 평균 140프레임, 1% 하위 109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 최상업에서는 비전2 시 성능 모드 평균 72프레임, 1% 하위 52프레임, 터보 모드에서 평균 76프레임, 1% 하위 57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위쳐3 최상업에서 비전2 시 성능 모드 평균 83프레임, 1% 하위 63프레임으로 측정되었고 터보 모드에서는 평균 88프레임, 1% 하위 70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GTA5는 옵션 프리셋이 없어 노트북 체크 사이트의 벤치마크를 참조하여 최상업 설정을 맞추었고 대부분의 설정을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내장 벤치마크 툴의 마지막 장면의 프레임을 측정하였을 때 성능 모드 평균 75프레임, 1% 하위 52프레임, 터보 모드 평균 77프레임, 1% 하위 51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노트북에서 RTX 2070 이상의 그래픽카드는 인텔 CPU를 사용한 노트북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ROG 노트북보다 더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오는 라이젠 4000의 노트북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게임 시의 발열이나 팬소음은 어떨까요? GTA5를 수십 분 연속으로 플레이하였을 때 성능 모드에서는 CPU 91도, GPU 81도 정도로 유지되었고 터보 모드에서는 CPU 95도, GPU 80도 정도로 유지되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리퀴드 메탈이 어쩌니 해도 제가 테스트해본 다른 인텔 게이밍 노트북과 별 다를 바 없이 뜨거웠습니다. CPU의 활용도가 더 낮은 게임에서는 CPU의 온도가 더 낮았던 적도 있지만 여튼 9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손이 직접 닿는 키보드 대기 온도는 내부 온도에 비해 그다지 높진 않았었습니다. 재질이 플라스틱인 것도 이유 중 하나겠고 에이수스가 팜레스트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쿨링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게이밍 중 팬소음은 큰 편입니다. 터보 모드에서는 팬소음이 굉장히 크고 성능 모드에서도 평균적인 게이밍 노트북의 소음보다 더 큰 편이었습니다. 타임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의 팬소음을 직접 들어보시죠. 배터리는 약 66Wh의 용량을 가지고 있었고 밝기 50%, 음량 30%에서 풀 HD 60fps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 시청하였을 때 약 4시간 30분 정도 갔습니다. 라이젠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부하가 적게 걸리는 상황에서의 배터리의 효율성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네요. 빠르고 뜨겁고 시끄럽습니다. 인텔의 CPU는 르누아르보다 멀티코어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래픽카드 포함 다른 조건에 동일할 때 아직은 인텔 CPU 노트북이 르누아르 노트북보다 게임 프레임이 조금 더 잘 나온다는 것은 여러 테스트에서 증명된 부분이고, RTX 2070은 굳이 슈퍼가 붙지 않더라도 게이밍용으로 상당히 좋은 그래픽 카드죠. 대부분의 게임을 상업으로 충분히 돌릴 만한 그래픽 카드니까요. 다만 게임 성능을 얻는 대신 90도를 쉽게 넘나드는 CPU 온도와 80도 내외의 GPU 온도, 그리고 평균보다 시끄러운 팬 소음은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래도 아직 게임은 인텔이란 말은 적어도 노트북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물론 CPU 멀티코어 성능이 중요한 작업을 한다면 라이젠이 좋겠지만 게이머 입장에서는 아직 인텔의 손을 들어줄 수 있거든요. 물론 언제까지 그 우위가 유지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